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대독. 부상으로 훈정과 기념시기가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부각과 윤주성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양천구청장 김수영. 부상으로 상품권 20만원을 수여드리겠습니다. 표창장 건설관리과 김수선.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행정과 최순희.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수상자일동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장 워크숍 추진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복지통장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간의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당초 6월 11일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연기했다가 이번에 10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당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한솔 워크밸리에서 있을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통장님 490명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등 약 5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입니다. 동별 친목과 문화의 마당, 복지 통장으로서의 역할, 직무교육 및 특강,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아침 7시 10분에 각 동별로 사전에 통보된 거점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지원과 함께하는 시민교양 강좌, 영화 인문학 강좌가 있으며 안전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안전포럼, 그 다음에 구청장님 특강,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저녁 한 8시 반 정도에 끝나서 이제 그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한 10시 반 정도에 양천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통장님들께서는 동별로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이니만큼 무엇보다도 개최 당일에 통장 인솔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를 테마로 하는 지역 거점별 콘서트를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사는 10월 10일 토요일 16시에 옥삼동 소재 양동중학교에 이어서 10월 24일 토요일 신월사동 강서초등학교와 10월 30일 토요일 양천공원에서 실시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인기 유명 가수와 어르신들이 함께하면서 소중한 추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공연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장 및 동장님께서는 많은 지역 구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행사장 인근 동장님께서는 경로당 홍보와 어르신들의 행사장 이동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지도 모형을 착안한 반려견 문화 행사 축제가 10월 17일 토요일 13시부터 양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각 부서장 및 동장님께서는 우리구 지도를 스토리텔링하는 반려견 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11회 안양천사랑 양천 마라톤대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생태하천인 안양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에 옥동교 밑에 있는 안양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10km, 5km 두 종목의 마라톤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0km 2만원, 5km 만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제공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주 10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양천구 마라톤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우측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본대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홍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지정부 개정으로 출납 폐쇄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연말 지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각 부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계약 지출, 일반 지출, 일상 경비 지급 등은 12월 31일까지 원행이고 다음에 2월 28일까지 지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2월 31일까지 지출 및 반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입금은 다음에 1월 20일까지 근거납입하고 일상경비 교부금은 다음에 1월 15일까지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세입세출 출납 3회 완결은 다음에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9월에 회계 담당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월 중에는 12월 준공 예정 151개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출납 폐쇄 기한 단축 관련 및 주요 업무 처리 요령 등에 대해서 집중 교육하여 계약 및 지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 및 수거 대책에 대해서 청소 행정 과정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철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전용 봉투 신규 제작과 배출 요령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으로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배추, 무, 대파 등 생쓰레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김장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 처리했지만은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를 해서 금년부터는 김장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로 배출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배출 방법은 각 가정에서 20리터들이 김장 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를 구입해서 일반 주택은 문전 수거 용기 옆에, 공동주택은 거점 수거 용기 옆에 별도로 배출하면 됩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서 김장 쓰레기 20리터들이 전용 봉투를 이미 제작 완료해서 관내 583개 봉투 판매소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 배출용 홍보물 3,000부를 제작해서 공동주택 관리소나 봉투 판매소에 부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정책과에서는 양천구 소식지정에 게재해 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 주민단체 회의 시 적극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서울 제무포 터널 민간 투자 사업이 착공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었는데요. 10월 15일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16시부터 목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되고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 예정입니다. 설명 주요 내용은 그동안 주민들이 궁금해했던 제물포 터널 추진사항 및 내용,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추진사항 등을 설명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착공을 빨리 해달라든지 사업 내용이 어떤 거라든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설명회가 그에 대한 내용이만큼 동장님께서는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원 관광센터 홍보 영상 상영 및 배포 협조에 대하여 보건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아이원 관광센터가 금년 7월에 개소함에 따라 아이원 관광센터 홍보를 위하여 유아용 애니메이션 전문업체 후원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함으로써 유아들의 보건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이원 건강센터는 연령별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건강관리센터이며 태네계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아동기 건강 스크리닝 등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 아동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은 홍보 정책과의 추천을 받아 아이들과 친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코몽을 선정하여 코코몽과 알아보는 아이원 건강센터와 올바른 손씻기 2종으로 제작업체의 재능 기부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고 홍보 모델과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리플렛 배부 등의 홍보를 해왔으나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양천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고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등 약 360개소에는 영상 파일을 배포할 계획이며 구청, 동주민센터 등의 IPTV 상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행사 시에 사전 영상 상영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정책과 전산정보과에서는 IPTV, SNS 등에 상영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에서는 영상 배포에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아이들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제1회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에 대해 모성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과 문화향유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10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이며 목동 파리공원에서 파리공원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협약체회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벼룩시장, 문화행사 등 본 행사와 6개의 부대행사로 진행합니다. 세부 행사 내용으로는 본 행사는 13시부터 18시까지이며 13시부터 15시까지는 가족 벼룩시장 운영하고 15시부터 30분간 사물놀이, 고종무용 등 식전 행사를 하고 15시 30분에 내빈 소개 등 개막식을 한 후 16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자치에 관한 프로그램 발표, 초청 가수 공연 등 문화행사를 끝으로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부대 행사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등 15개 자치단체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또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 홍보, 대사증후군 건강체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입니다. 홍보정책과 고원녹지과, 일자리경제과, 말병환경과, 지역보건과에서는 해당 분야별로 적극 홍보 및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월 일동장입니다. 사업장 생활쓰레기 성장 조사 체험 실시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감이 신형 월정시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성장 조사 체험을 실시하여 분리배출 실천을 확산하고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장조사 체험 실시는 10월 8일 15시에 신형 월정시장에서 상인 및 직능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상조사 체험으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여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류하고 성상 분리 후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총 혼입 비율과 품목별 재활용 비율을 측정하는 체험으로서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쓰레기 혼합 배출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 제고는 쓰레기 감량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통장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참 좋은 가족 운영에 대해 신정 3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복지통장이 함께하는 1:1 결연 사업을 연중 운영하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정 넘치는 따뜻한 돌봄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이웃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삭막한 도시마을 내 안타까운 사건 발생과 빈곤층에 대한 무관심으로 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추진 기간은 금년 10월부터입니다.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연 대상은 요양보호소, 생활관리사 등이 방문한 대상자를 제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70명이며 참여 대상은 전체 통장 70명입니다. 방문 횟수는 주 1회 이상 방문, 주 3회 이상 안부전화, 방문 내용으로는 건강 확인, 애로사항, 말벗,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복지팀과 연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달, 명절, 연말시에는 나눔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구두 보고는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부터 당부 사항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그 문화체육관에서 그 행사 관련된 걸 보고를 했는데 거기 그 양천 그 가을 효우 콘서트 있어요. 그 저희들 그 어르신들 축제 하던 것, 경로 행사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금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이제 이게 꼭 그걸 배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하다가 총장님 지시로 해서 이게 열리는 행사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역별로 열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땅히 여기 가시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동에서 인근 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멀리 떨어진 동들도 경로당이라는 그 어르신들 좀 이렇게 행사장으로 이렇게 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쪽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골고루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이쪽에 좀 중점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그 하는 행사 중에서 반려견 축제하고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반려견 축제는 이번에 처음 하지만 뭐 매니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그 상황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그 아파트나 이런데 반려견 축제 이런 것 같은 데는 좀 전단지를 좀 이렇게 조만하게 좀 만들어서 알려만 줘도 참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지역이나 대상을 잘 선정을 해서 좀 손쉽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조금 전에 신정 삼동장님 이제 저희들 그 총장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일부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 10월 말까지 원래 해결했는데 조금 좀 지연이 돼서 이제 곧 이게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 좀 빠른 시일 내에 수합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동장님들 그리고 해당 팀장님들 우리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에서 이렇게 좀 한 자리에서 좀 간담회 개최해가지고 그동안에 도출됐던 문제점이나 우리 어떤 보완해야 할 점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했던 신성 3동 같이 복지 통장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 저도 인건비 절감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들, 좋은 아이디어들 이와 같이 공유해서 좀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앞서 구청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오늘 그 드디어 올해 내내 준비했던 양천 만민 공동회가 3시부터 계남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과 함께 양천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 동장님들에게 특별히 뭐 개별적으로 그렇게 부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입니다. 그 동장님들께서는 회의 끝나자마자 가시자마자 주민들,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 참석자들 전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대토론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교육국장 없고요. 네,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당부사항 있으신가요? 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아까 그 구두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재물포 터널 주민 설명회를 내일 16시에 목일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금년 10월에 이제 착공을 하면은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는 설명회이만큼 우리 각 부서 및 동장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특히 뭐 10월 1동, 2동, 4동 신정 4동, 목 1, 5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적극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수강 대책 그 종료에 따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계속되어 온 수강 대책이 다음 주 10월 15일 날 종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강 대책 기간 동안 태풍은 23차례, 강우 일수는 38회, 강수량은 552mm로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18차례, 18회 있었고 재난 단계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기 대처로 별다른 무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님들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치수과에서 다음 주 16일부터 관내에 비치된 수방 모래함을 이제 해수를 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모래함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주변 청소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국장님도 안 계시고요. 예, 부부총장님. 네, 부부총장입니다. 지난주를 해서 이제 각 국별 주요 업무 보고를 내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보고 과정 중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하거나 재검토해야 될 사안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각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부수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지금 4분기가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4분기 기간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끝났지만 이제 예산 편성 작업,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 평가 등이 이제 부수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꼭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대폭 바뀐 게 출납 폐쇄 기간이 올 연말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예산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업별로 이렇게 진도율이라든가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은 2월이나 불용 사태가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 각 담당 실무자들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이제 통장 워크숍이 이제 전반기에 미뤄졌던 게 올해 되는데 하여간 이번에 통장님들 관련해서 행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했듯이 우리 통장님들 책임하에 이렇게 인솔과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 사전 준비를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게 리플렛도 나왔지만은 뭐 같은 날에 여러 가지 지금 10월에 행사들이 이루어진다. 뭐 우리 파리공원에서 문화축제 하는데 그날 당일날 또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이야기했지만 또 이게 반려견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막 동시에 파리공원과 양천공원에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각 대상 참석 대상자들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대상별로 좀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는 그 안전사고라든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아마 생기면서 성과 상여금, 뭐 성과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최근에 보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아마 내년도에나 이런 성과 상여, 성과 평가 이런 것이 어느 방향으로 정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와는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잘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부서 직원들 이렇게 할 때 좀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직원들 근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자체관 운영 평가에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로 이제 선정되는 결과도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국장님 또 부구청장님 당부사항들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까지 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이번 10월달에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이번 주에도 뭐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오늘 만민공동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축제들이 각 동별로 하는 많은 축제들이 또 있습니다. 동별로 파리공원 그 문화축제도 있고요. 또 뭐 그 신정동에서는 마을사랑 가요축제, 뭐 행복 나눔 마을축제, 신정 6동에도 있네요. 그 소면 보고 보니까 10월 4동에는 또 아이들 또 음악교실 작은 발표회 등등의 10월달에 이런 그 동별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또 본청에서 또 지원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동별 행사에 구청 관련된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축제가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주민들이 흡족해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효잔치 이거 각 법정동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신정동에서도 그렇고요. 또 저기 신월동 같은 경우는 그 강서초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신월 135동에서 좀 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편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각 동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지금 체육센터 그동안에 공단의 체육센터의 그 이용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거를 좀 잘 알려주셔야지. 그 공단에서는 그런 소문들 듣고 계신가요? 제게만 들리나요? 그게 이상하게 그 주민들한테 그 이용 요금 올리는 것이 뭐 경영혁신과 합리적으로 한 지금 8년쯤 이용 요금이 안 오른 거 아닙니까? 2007년부로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뭐 그 몇몇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되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뭐 이 이용요금 올리는 게 구청장이 또는 우리 양천구청이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돈을 못 따가지고 오고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래서 이용요금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저는 무심코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도는 것 같아서 제가 저 각 센터하고 알고 계신 건가요? 어제 저 새벽에도 테니스장까지 가서 그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는 분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요금 인상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다만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확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분들의 반발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양천센터를 가고 또 지난주에도 또 신월동 센터도 가고 목동센터도 가고 간담회가 계속해서 이달 말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까지 간담회를 하실 때 그 제대로 그 이용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또 불가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그 보완 방법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자칫 오해하고 있는 그 뭐 정부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을 제대로 뭐 받지 못하고 나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우리 그좀 홍보과에서나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시 지원 받아 서울시나 뭐 정부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정부께 따로 있고 뭐 서울시께 따로 있고 우리 양천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홍보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그 업무 보고가 끝나면서 각 이렇게 부서별로 몇 가지 좀 당부사항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좀 협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실이 그 좁다고 올해 계속 이제 총무과나 여기 와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금 그 갤러리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를 그 문체과 그 업무 보고할 때도 한번 좀 거기를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누리 푸드마켓도 좀 추가로 지금 2호점을 설치해야 될 신호동 지역에 추가로 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해누리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신정 내거리에 오는 게 또 교통도 불편하고 하신 모양이에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8박 10일 동안 영국과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모델과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 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70년대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역 주민이 10년간 반대 운동을 해서 지역 주민이 설립한 비영리 마을 만들기 사업체 CS12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시가 정비 사업을 죄송합니다. 정비 사업을 위탁을 한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84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녹지, 복지시설 재생 사업을 실시해서 옥소타워와 그 가브리엘 와프 등을 개발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건립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그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진 근생시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소타워는 고급 상가와 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브리엘 와프는 상가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입니다. 요거는 1호코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은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인데 버려진 구청 소유의 건물을 100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재건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사회적 기업의 20개씩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달스턴 문화센터에 예술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그 조합 토지하고 공공 유유 토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달스턴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건물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소셜 라이프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 소통을 통한 도시 재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앨리스베리 재개발 사업을 참여 추진했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워크숍 운영 모습이고요. 요거는 여기가 임대주택이 건립이 됐고요. 여기가 주민 커뮤니티 센터고 여기가 근생시설을 지금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철거 대상 건물이 되겠고요. 요거는 청소년 센터, 요거는 현장 사무소인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민원 같은 걸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람베스구청 혁신 사례인데요.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긴축 재정을 해갖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혁신 방안을 찾게 되었는데 주요 성과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으로 협동조합구를 공표하였고 람베스 협동조합구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27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을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 사례로 청소년 람베스 협동조합이나 오픈익스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람베스 구청의 모습이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 람베스 협동조합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1세부터 19세까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청소년 조합원이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픈익스에서 조합원들이 농작물을 함께 가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구 정책 추진 시 검토 사항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과 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주민 주체인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 양성이나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산 활용으로는 공공부지나 유휴건물 등을 필요로 하는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사항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킹크로스 개발은 이 지역의 특징은 유럽 최대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고 15년간 민관이 함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은 2차 세계대전 때 토지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버려졌던 곳인데 여기 2007년 유로스타역이 세인트 판크라스로 옮겨오면서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요 성과로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고 커뮤니티 공간을 중요시한 지역 재생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게 개발 전에 킹크로스 역이고 현재 킹크로스 역 모습입니다. 이 건물들은 신구 건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요건 완료된 건물이고 요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빅토리아 시대 건물인데 런던 예술대학교가 여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물이니까 한 15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킨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위에가 전 건물이고 밑에가 지금 건물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두 개가 다 있다는 건가요? 요 건물 안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아. 예.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한 소통 공간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생사례 첫 번째로.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네? 천천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파타노스터 광장 주변을 재생한 사례인데요. 이 도시 건설을 하게 된 유래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15층 건물로 4동을 건설을 했는데 준공 후 1년이 지나니까 이 건물이 쇠퇴하기 시작을 해서 70년대부터 철거 논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주요 사항으로 공공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이 파타노스터 광장이 세인트폴 대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세인트폴 대성당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검토가 전혀 없었던 그 실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생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원칙을 3가지를 정했는데 공간 수요 예측이 필요해서 저층 고밀도로 펼치도록 유도를 했고 상권은 살리되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또 세인트폴 대성당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된 사례를 보면 세인트폴 대성당이 랜드마크,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데 거기를 존중하는 색과 재료 또 주변 공간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행권 위주의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랜드마크가 존중하는 친절한 건물을 또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공공조각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세인트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색과 재료가 지금 세인트폴 성당과 유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 건물에는 그 아랍 왕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보행권이 다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파타노스토 광장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골목에서나 세인트폴 대성당의 첨탑이 보이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공기여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건물이 1층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건물을 축소해서 공공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인데 이 부분이 담장이 쳐져 있었던 거를 담장을 철거를 하고 공공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리를 이동하면서 비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케이드를 조성을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자를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층 건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장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 공간을 친절한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런 녹지는 당초에 세인트폴 대성당을 방문하는 버스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지 공간을 조성을 했고 요 부분에는 관광 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 활성화 사례인데 피터스 힐입니다. 그 피터스 힐의 2000년 이전의 지역 모습은 북쪽으로는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고 남쪽으로는 템즈강이 위치한 만만한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었는데 보행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사례는 단계적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보행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조망할 수 있는 런던의 최고의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피터스 힐에 있는 조형물인데 첨탑이 이렇게 보이게끔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보이게끔 했고요. 여기서는 저기 테이트 모던이 보이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 힐에서 바라본 세인트폴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활성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 사례 세 번째로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을 연결과 소통으로 해소를 했는데 템즈강 주변과 폐쇄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가장 쇠퇴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런던이 32개 자치구가 있는데 31번째로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브릿지가 준공이 되면서 보행권이 활성화됐고 상권이 이동하게 되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파타노스토 광장은 광장의 임대료보다 이 지역이 임대료가 5분의 1 정도로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설하면서 다리가 아닌 거리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스 힐의 보행거리와 다리 연결 부분에 단차가 없고 누구나가 접근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허리 아래로 설치해서 위압감을 없애고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스 힐과 마찬가지로 이 최고의 조망 지점이 됐는데 이 밀레니엄 브릿지를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만 보려고. 이 부분이 이제 연결 부분인데 지금 단차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 개념으로 도입해서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주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구조물을 허리 위로 설치하지 않아서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어느 부분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고 조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재생산의 네 번째로 테이트 모던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폐쇄된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됐냐 하면 유리파동으로 해서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됐는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간하고 지자체가 합심한 거버넌스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으로 변화를 하면서 영국 시민들을 위해서 테이트 모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객만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5%가 영국 시민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60%를 비웠어요, 미술관을. 그 공간이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기획 전시라든지 공연, 세미나, 강연 이런 그 행사가 없을 때는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트 모던의 공공성의 모범 사례는 터미널 바닥과 지붕을 활용한 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테이트 모던의 전후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터미널, 여기가 터빈이 있었던 홀인데 이렇게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 채광으로다가 이렇게 실내를 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건너편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 해설하시는, 안내하시는 분이 백남준 선생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그 테이트 모던의 그 지붕을 개조해서 전망대를 설치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템즈강과 도시 시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덕 지역이라고 하는 테이트 모던 뒷부분인데 그 테이트 모던으로 인해서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한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빌바오 시청 도시계획 추진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25개 프로젝트를 실행한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5년 동안 25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부터 선거에서 여당이 계속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간 이렇게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재생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이 철강 산업이 활성화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르비온강을 통해서 철강을 하천을 통해서 운송하다 보니까 하천 그 수질이 너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투입을 해갖고 하천 수질을 정화를 했고 강 주변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3년도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 재건으로 해갖고 도심 분위기를 쇄신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체계는 도심 보행공간 확대 등 대중교통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례를 민간 거버넌스인 메트로폴리 30에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청의 모습이고요. 이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청 내부고 이게 시의회 모습입니다. 이게 한 150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류비온강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 전후 모습입니다. 이건 저반 시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변모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르비온강 주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 부분이 그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아지 조형물이 있고 여기가 거미상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 구겐하임 미술관은 위에서 이렇게 펼쳐보면 장미꽃을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조형물이고 여기는 알을 품은 거미상으로 모성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통체계를 정비한 모습이고 이 부분은 이 지역을 이렇게 그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 조감도입니다. 우리구 정책 추진사항 검토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고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의견을 묻는 제도 도입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스페인하고 그 영국의 그 도시 재생 사례를 저도 좀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이근식 팀장이 갔다 오셔가지고 막 입술이 다 불붙으셨더라고요. 워낙 많은 데를 다니시고 그 정책 연수하는 팀들이 굉장히 그 빠듯하게 일정을 움직인다고 소문난 곳이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이번에 반려견 축제가 좀 잘 되면 아까 그 강아지 조형물 같은 것도 우리 양천구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그 소셜 라이프라고 그랬나요? 영국에 거기에서 뭐 임대 건축물도 만들고 했는데 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라는 게 있던데 그 뭐 지속 가능성 평가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를 가지고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한다는 건지.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항목들을 만들어 갖고 그 소셜 라이프에서 지속 가능성을 최초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그 그렇지.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건가요? 예,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좀 하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저 자료 좀 저도 좀 한번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랑 굉장히 열심히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예, 점차 요즘에 그 미국하고 영국에서 좌파 사회주의 좌파 그룹들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저는 좀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미국도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점차 이제 예전에 토니 블레어나 영국만 해도 토니 블레어도 이제 노동당이긴 하지만 우파에 가깝고 자꾸 이제 우편향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워낙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거의 국민들로부터 폭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레미 코빈이라든지 영국에서 노동당의 이제 거의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목받고 있고요. 저는 이 대한민국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끝난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양극화라고 하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3만 달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3만 달러가 되려면 우리 국민 평균 소득이 1억 5천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억 5천 정도 연봉이 그렇게 되시나요?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된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이 정도 되면 중산층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1억 5천의 평균 연봉을 받는 나라인지 참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 또 그리고 도시도 자꾸 개발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함께 가는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성공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저런 어려운 개념과 어려운 것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아까 부구청장님 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우리 그 뭐죠? 이제 성과 그 평가한다는데 제가 작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급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인사팀에서도 그거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제가 좀 그 뒤로 듣기로는 몇몇 팀장들이 저게 되겠냐 냉소적으로 그렇게 되겠냐고 결국은 말은 그렇지만 성과급제로 하지 못하고 결국 뒤로 이제 n분의 1로 또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그때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으로는 우리 현실을 땅에 딛고 준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와 비전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도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제도 우리 인사팀장님 잘 좀 준비하셔서 성과급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키고 누구나 다가 아니라 그래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게 관철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그 국과장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근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잘 보고 배운 거를 우리 양천구에다가 어떻게 좀 접목할지를 좀 함께 발을 또 땅에 붙여야 되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만민공동행사 우리 구 동장님들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